이번 작품이 복수극이었지만 연대가 없었더라면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현남이나 여러 조력자들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연대의 힘을 겪었던 김은숙 작가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또 드러났던 것이 어찌 보면 도깨비에서도 그 연대의 힘이 소소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 시즌 1, 2를 합쳐서 저는 네 단어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단어로 리뷰하겠습니다. 더글로리는 시절인연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인연.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연도 시절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인연의 반대말이 어쩌면 시절 인연일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어서 이 맑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근데 또 1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절의 시절 인연인 거죠. 더글로리와 우리도 시절 인연으로 서로 얽힌 것 같은데, 그 시절 인연의 시절 인연은 모두 첫 글자입니다. 시절 인연의 시는 시대의 흐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복수극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일타 스캔들이 약간 좀 그 흐름에서 비껴나 있을 뿐, 최근에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후 이야기 나눈 드라마들은 거의 대부분 복수극이었어요. 작가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모범택시2도 복수극이잖아요. 완전 복수극이죠. 그리고 법전도 그랬잖아요. 진짜 제대로 복수극이었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사실 복수극이었죠. 인생 위해차를 살면서 복수하는 얘기였고요. 조금 전에 그 어게인 마이 라이프도 복수극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복수극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한때 TV 드라마에서, 지금 물론 이제 OTT로 확장되기도 했지만, 한때 TV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 전성시대도 있었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을 비롯해서 정말 재미있는 로코물들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복수극 전성시대. 그래서 저는 이 더글로리 성공 요인 첫 번째가 시대의 흐름을 잘 탔다, 제대로 짚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 요인 첫 번째는 시절 인연의 시, 두 번째가 절이죠. 절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절제의 미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작가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입맞춤도 참았다 라고. 다른 작가가 아닌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인터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거의 끝까지 입 맞추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스포가 될까 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끝까지 둘이 로맨스 단계로 발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로맨스로 발전했으면 하는 사람은 애가 탔고, 로맨스로 발전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은 응원했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김은숙 작가님은 참으신 거예요. 김은숙 작가는 실은 이 로맨스물의 대가이기도 하고 티키타카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명대사를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이 안에 너 있다를 비롯해서 나 지금 뭐 너 좋아하냐? 뭐 이런 대사도 있었고, 뭐 거의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김은숙 작가 드라마에 나왔던 명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오글거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사들을 김은숙 작가 드라마의 작품에 그런 배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열광을 했고요. 이 안에 너 있다는 아직도 아마 연인들끼리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정말 막 달달한 그런 대사를 아주 많이 쓰고 언어 유희를 많이 즐겼던 작가님이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대사 양이 아주 확 줄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대사량이 확 줄었고, 또 하나는 이런 달달한 대사들을 거의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날이 좋았다. 뭐 비가 와서 뭐 바람이 불어서 날이 좋아서 도깨비에 나왔던 그 명대사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 정말 명대사를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을 애써 누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인과응보입니다. 예. 인과응보.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연진이는 그럽니다. 왜 꼭 없는 것들은 세상에 인과응보랑 권선징악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런 건 없어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자들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것 따위는 없어. 인과응보가 어디 있어. 돈만 많으면 최고지. 권선징악이 어디니? 권력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질을 하겠구나 싶어요. 김은숙 작가님은 제가 볼 때는 도깨비 때부터 인과응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청률 면에서 많이 좀 힘들었던 더킹 영혼의 군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시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완벽하게 인과응보가 그려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드라마부터 저는 김은숙 작가님이 인과응보, 권선, 징악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절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탄 복수국 드라마였다. 복수극이었다. 절제 미학이 돋보인 그런 드라마였다. 사실 대사의 절제만 앞에서 얘기하고 이제 빠르게 건너오느라고 인과응보까지 왔는데 조금만 보탠다면 연기의 절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과응보에 이어서 네 번째는 연대의 힘입니다. 연대의 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에덴빌라 할머니와의 이야기. 제 기억이 맞는다면 혹시 틀린다면 누군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은숙 작가님이 청소년 시절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못하셨고 아마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셨나? 근데 김은숙 작가가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회사의 경리였나? 뭐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작가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은이 겪었던 기숙사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했던 장면, 밤을 새며 공부했던 장면, 그리고 뭐 김밥집,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공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장면. 물론 이제 그 꿈이 김은숙 작가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겠지만 그런 장면들은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김은숙 작가가 그렇게 막 억척스럽게 사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열심히 사셨을 테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겠죠.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현남, 에덴빌라 할머니, 그 밖에 그 공장 기숙사에 그 친구도 이름이 나오는데 치읓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 이렇게 그런 분들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저는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대를 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PD님 얘기한 여성 연대의 힘, 또 약자 연대의 힘, 따뜻함 연대의 힘 이런 거를 이번 작품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복수극이었지만 연대가 없었더라면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현남이나 여러 조력자들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연대의 힘을 겪었던 김은숙 작가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또 드러났던 것이 어찌 보면 도깨비에서도 그 연대의 힘이 소소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광하면서 봤던 드라마 더 글로리는 시절 인연, 시대의 흐름에 충실했다. 복수국 전성시대, 그리고 절제의 미학을 발휘했다. 대사에서도 그렇고 연기에서도 그렇고 인과응보에 이어서 네 번째 그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드라마를 썼고 그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잘 녹아들면서 이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